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서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관 시합편 제98강 주제인 한국 내 다양한 섬의 역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지역사 유형 다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다루는 98강 주제 역시 지역사 유형의 2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그런 지역의 역사랑 이 섬의 역사를 조금 한능검에서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것 자체로만 한 문제를 내고, 아니면 여기는 뭐 이런 섬, 여기는 섬, 여기는 섬, 여기는 섬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따로 한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 문제랑 지역사 유형을 조금 더 구별해서 암기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같은데 이걸 좀 묶어서 내는 게 좀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다뤘었던 지역사 강의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호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8강 주제 한국 내 다양한 섬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시기는 전 범위고요. 난이도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 다룰 것 중에 독도, 강화도, 제주도 외에는 솔직히 각 섬마다 키워드를 하나씩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고, 빈출도는 제가 보기에는 잘 나오면 이 정도고, 솔직히 최근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안 나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지시였습니다. 첫 번째, 각 성과 관련된 문화유산 및 사건 파악한 거 똑같고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사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섬보다 유독, 그러니까 강화도나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 유형 같은데, 이 독도만 유독, 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유, 이거에 대한 유형을 조금 더 단독적으로 내는 게 많아가지고 그 증거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도 정답에서 각 선과 관련된 사건, 문화유산 등이 출제되고, 독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역 관련된 사례들을 단독 문제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키워드에 비교적 출제율이 높은 섬 키워드부터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주 나오는 섬은 이 크게 세 가지 다룰 수 있는데, 먼저 독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유, 그런 걸 만든 키워드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증왕 시기에 일단 그 우상국 정보였다. 그래서 일단 제가 최대한 시기별로 나누겠었는데 여기 있는 거를 조금 앞으로 당겨야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시기 기준 나눴으니까 일단 참고해 두시고, 일단은 신라 지증왕 시기에 이사부를 보내가지고 우산국, 그러니까 울릉도를 정벌하면서 독도도 근처 영토에서 편입했다. 이게 첫 번째 증거고,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해가지고 여기에 지리지 보면은 우산이랑 무릉에 대한 기록이 있어가지고 울릉도랑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 표시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용복은 조선 숙종 시기에 두 번이나 일본에 가가지고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다 주장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어부고요. 그리고 대한제국 이 칙령 제41호를 발표해가지고 독도는 명확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이 개항기 시기 후기에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국문헌비고가 세종실록 지지보다는 조금 뒤인데 아무튼간 여기에도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릉군수 심은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울릉의 관리인데, 당시 이 심은택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당시에 일본이 약간 독도를 약간 조금 넘본다? 침투하려는 그런 계략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얼른 독도 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걸 주장한 게 이 인물이고요. 좀 나머지 키워드로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 그리고 이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니까 이게 힌트가 나온 적 있어가지고 한번 참고해두세요. 자, 다음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이 양명학이랑 관련된 학파인 강화학파, 그래서 정제도랑 관련된 약간 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고인돌 유적지 대표적 지역이고, 그래서 고인돌은 그 여기 강화도랑 고창이랑 그리고 제주도 이 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궁지, 이게 왜냐면 당시에 고려시대 때 최후 정권 시기에 이 대몽항쟁을 위해 가지고 여기를 임시 수도로 잠깐 썼어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고려 궁궐터가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개항기 시기 격전지가 많은 곳이 강화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번 강의에서 말했듯이 그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을 방어한 뭐 정족산성이라던가, 아니면 신미양요 때 미군을 방어한
광성보 이런 곳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상용이 순절한 장소로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병자호란 시기에 그 종묘의 그 신주를 이렇게 여기에 그 끝까지 가져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에 보관된 장소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그 일종의 재단이라 할 수 있는 이 참성단이 있던 곳이 강화도입니다. 자, 다음 제주도.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 고산리 유적지라 가지고 이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고 이 제주 고산리 유적지에서 이른 민문인 토기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민문이 토기 말고 이른 민문이 토기요. 그리고 김만덕이란 인물인데 이 김만덕은 여성이거든요. 여성 인물인데 당시 이 제주도에서 숙박업 같은 거 담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나중에 그 제주도 흉년이 크게 들어가지고 당시에 자기 돈으로 이렇게 좀 빈민들을 구제한 그런 걸 하신 좀 위인이시고 김정희의 유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희는 여기에 유배되면서 세안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알뜨르 비행장은 뭐냐면 일제감정기 시기에 만든 그 일종 비행장인데 어떻게 보면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라던가 아니면 중일전쟁 이런 걸 조금 더 효과적이기 위해 가지고 여기를 조금 전쟁의 그런 기지로서 활용한 좀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인 하멜과 벨테브레가 표류된 곳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멜 같은 경우 나도 탈출해가지고 하멜 표류기를 만들었었죠. 이후 그리고 탐라 총갑을 해가지고 이거 원 간섭기 시기에 간섭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기구고요. 그리고 항파 두리성이라 가지고 김통정이 삼별초의 그런 마지막 그런 항쟁 장소로서 여기서 이 제주도에서 항파 두리성에서 끝까지 항전했다 그런 키워드 주목할 수 있고 그리고 남한말 단독 선거를 반대한 제주 사삼 사건도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삼 사건 관련된 지역도 몇 개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너무 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참고용으로 그냥 보시지 말고 그냥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난도 위험이 함정 대비 비교적 출제율 낮은 섬인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보시면 좋은 게 검은도, 완도, 그리고 진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먼저 검은도. 검은도는 별거 없어요. 검은도는 러시아의 남한 선체 견제하기 위해서 괴양계 시기에 영국군이 불법 점령한 걸로 써서 여기 1885년을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인병차는 순지비가 위치한 곳인데 이 인병차는 거의 일제감정기 시기에 독립의군부를 만들어가지고 복벽주의 지향하고 그 독립청원서 제출했다 이런 게 있죠. 자, 다음 거제도. 거제도의 경우에는 6.25 전쟁 시기에 북한군의 포로 수용소가 설치된 곳입니다. 자, 다음 완도의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기 흥덕왕 시기에 장보고가 해상무역 장악을 위해 가지고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 키워드가 좀 중요하고 자, 다음 저령도. 이 저령도는 영도라고도 하는데 이 러시아가 저탄소 그러니까 저탄소란 말이 그 탄소 낮은 게 아니라 석탄을 쌓는 곳 석탄 쌓는다는 게 저탄소인데 이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써 이곳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당시에 독립협회는 이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했다는 이 키워드가 독립협회 키워드로 되게 잘 나옵니다. 자, 다음 진도의 경우에는 이 삼별초가 몽골군 정부군에 대항해서 항장 장소로서 당시 이 용장성에서 배중손이 항쟁했다. 이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흑산도의 경우에는 정약용의 형인 이 정약전의 유배지이자 당시 이 정약전이 주변의 수산물에 대한 기록을 담은 자산오보를 저술한 곳과 관련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독도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증거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 우상구 복속 그리고 여기 세종실록 지리지 안용복 동국문헌비고 심흥택 보고서 이런 식으로 독도 유형은 이 독도가 왜 우리나라 영토인지 그런 증거 같은 걸 조금 더 힌트로 많이 내요. 자 1번 몽골에 항전할 때 임시 수도는 제가 강화도라 했습니다. 안 맞고요. 2번 정약전 자산오보 자 흑산도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거 틀렸고요. 자 3번 함해 일행 표류하다 도축한 곳. 자 제주도죠. 네덜란드인들이 표류된 건 다 여기입니다. 자 4번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 격퇴한 곳 역시 강화도고요. 5번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관할 영토 명시 맞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증거 나오는데 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우측 문제 보면은 여기 항파두리성 자 이거 김통정 관련된 곳이고 함해기념비 뭐 이건 몰라도 되고 아무튼가 이런 키워드 나오면 제주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선지 분석해보면 원인 탐라 총관부 설치 맞죠 여기?
자, 장보고가 청해진. 자, 이거 완도라 했습니다. 제가. 정답 2번이고. 3번 추사 김정희 유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세안도를 지었다 했었고. 4번 김만덕이 흉년의 빈민을 구했다. 그래서 관련 인물 맞고요. 5번 김통정이 지휘할 삼표창전. 이게 제가 여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마지막 이 문제 보면은 이건 뭐 처음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번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고시로 불법 점령. 검은도고요. 자, 2번 통일신라 때 장보고 성에 설치. 맞네요. 정답 2번이고. 3번 6.25 때 포로 수용소 설치된 곳은 제가 거제도라 했죠? 안 맞고요. 4번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 조차를 요구했다. 여기 지금 저령도가 안 적혀. 아, 여기 있구나. 여기니까 안 맞고요. 자, 그리고 5번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한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 번만 복습을 딱 해주면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니까 가볍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9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냐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을 도운 외국인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